굿모닝 여러분,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많이 바쁘죠? 특히 애들 있고 그러면 더 힘드실 텐데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말에 정말 여기저기 분주하게 운전해주면서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애들만 성장할 수 있나요? 저희도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또 다시 이번 주 하루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쫓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습관을 우리가 같이 키워보도록 해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3부 7장. 이 책을 벌써 지금 몇 주째 읽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책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게 대인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일을 하건 육아를 하건 친구들을 만나건 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소화를 하셔서 삶에 실천해보고 또 성공적인 그런 여러분의 일과 삶을 꾸려날 수 있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3부 7장 How to get cooperation, 어떻게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 남이 추천해서, 남이 강요해서 마지못해 사는 경우랑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떨 때 더 여러분이 믿음이 가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막 밀어넣으려고 하면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별로 현명한 방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수업을 듣는 한 그 영업 조직의 책임자가 사기 저하되어 있고 낙담한 영업사원들을 다시 한번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열심히 살 수 있게 그 사기 진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 영업 책임자가 쓴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맨 처음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뭔지 그 expectation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한 거예요. 영업 사원들한테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라고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이런 것들을 바란다라고 알려줬겠죠.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한테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바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원들이 자기들이 자진해서 다 이제 답을 준 거죠. 뭐 충성도, 그리고 정직함, 이니셔티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하려는 의도, 태도, 팀워크, 하루에 8시간이라는 업무 시간도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영업사원이 자기는 하루에 14시간까지 일하겠다라고 자신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영업사원들의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바램,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대해서 존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명령을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일리스트나 섬유 제조사에 디자인을 제공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유진 웨슨 씨가 있어요. 이분도 데일 카네기의 수업을 들으신 분인데 뉴욕의 그 선도적인 스타일리스트 한 명을 알고 있었대요. 잠재 고객이니까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 자기 회사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계속 구매를 유도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150번째를 시도를 해보고 매번 실패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방법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 행동 수업을 듣고 그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기로 한 거죠. 그 다음번에 이 스타일리스트를 만나러 갔을 때 12개의 미완성된 스케치를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는 스타일리스트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제가 아이디어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돌아가서 피드백을 받았대요. 그리고 피드백 받은 거를 갖고 다시 회사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 반영을 시켜서 다시 그 스타일리스트한테 보여줬더니 그 스타일리스트가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이고 다 샘플을 사겠다고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디자인도 본인이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제안을 해서 다 사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공적으로 먹힌 방법은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뉴욕주의 지사였을 당시에 그때 아주 놀라운 정치적 성과를 얻어냈어요. 그때 대대적인 정치 개혁안을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 이 개혁안을 좋아하지 않았던 주요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좋게 유지하면서 이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루즈벨트 주지사가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매우 중요한 공직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려고 할 때마다 이 주요 정치인들을 항상 인바이트해서 같이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다지 실력이 없는 자기 당내의 사람을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임명을 하면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또 다른 비슷한 사람을 또 그 당내 사람을 추천을 했대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어떤 공직을 유지를 해오긴 했지만 인기도 별로 없고 특별히 우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우리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또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로 추천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요 정치인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한 번만 더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추천을 받은 사람이 드디어 그 공직에 딱 적합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루즈벨트 주지사가 정말 감사하다고, 다 여러분 덕분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뽑아줘서 라고 그 사람들한테 크레딧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써줬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안을 통과시킨 거죠. 아주 개혁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인사행정법과 프랜차이즈 세금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심리 방법을 사용한 사례가 또 있어요. 데일 카네기의 수업을 듣는 사람의 일인데, 엑스레이를 브루클린의 한 큰 병원에 엑스레이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팔려고 했대요. 이 병원에서는 미국에서 최대 엑스레이 부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병원에 증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닥터 L 씨라는 분이 어떤 엑스레이를 사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도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자신들의 상품이 좋다고 자기 상품을 적극 추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이스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든 상황이었나 봐요.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어떤 회사의 그 영업사원이 굉장히 노련하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닥터 L 씨한테 아주 놀라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새로운 엑스레이 공정 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제품이 막 도착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 완벽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박사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병원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제시해 준다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차량을 귀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병원에 일하면서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녁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궁금해서 이 회사에 그 엑스레이 제조회사에 가서 그 물건을 실제로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더 많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그 제품이 마음에 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의 엑스레이를 사서 병원에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 사상가이자 철학가 시인인 랄프 와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자기 신뢰, self-reliance라는 글을 썼는데, 즉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자신만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현재 모든 천재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발견을 한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던 이런 생각들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갖고 다시 돌아온 경우가 많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당시에 본인의 내각 임원들보다 더 신뢰를 했던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이 있어요. 그때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이 국내외 문제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도 아주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굉장히 궁금하죠? 일단 우연히 발견됐다고 해요. 어느 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정책안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적혀진 노트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내가 방식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슬며시 이렇게 흘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안을 보게 되는데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사안을 다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짜 이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이 굉장히 노련하고 그 현명했던 거는 절대로 그 아이디어가 자기 거였다라고 공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그 결과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한테 그 아이디어의 공로를 돌린 거죠. 그리고 대중도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엄청난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공로로 다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 거라고 우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뛰어난 그런 조력자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옆에 이러한 뛰어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성공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인 라오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백 개의 계곡물이 모이는 강과 바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계곡물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계곡물을 다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보다 나를 낮추어야만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무게를 못 느낀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직접 다른 사람들을 치켜 세워주니까. 얼마나 진짜 이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그런데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7번째 원칙은 바로 Let the other person feel that the idea is his or hers.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추진하고 싶을 때 그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아닌 상대방의 아이디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또 성공의 법칙 하나 알아가셨으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봬요. 안녕.